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7월 주도주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이 난 이 주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월부터 4월까지는 2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죠. 5월 달에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6월 달, 7월 달, 8월 달 하반기까지 어떠한 산업이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시장의 주도 산업, 주도주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애플의 MR 헤드셋에 대한 이슈부터 기존의 산업들이 워낙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월 주도주, 앞으로 6월 달을 넘어서 7월, 8월 하반기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수혜 종목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해당 이슈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까지 자세하게 정리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MR 헤드셋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죠.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됐죠. 6월 5일날 공개가 됐고요. 이 헤드셋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457만 원인가 그랬는데, 자, 일단 이 헤드셋은 천여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7년 이상 개발해온 MR 헤드셋이고요. 이 이름이 비전 프로인데 이 비전 프로에 대한 강점이 뭐냐? 직관적인 입력 체계인 눈, 손, 음성으로 제어되는 간절함이다라고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3차원 입체감을 기반으로 PC, 모바일 게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까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격은 3,4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6만 원 정도, 46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기존 예상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고요. 내년 초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MR 헤드셋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은 XR, MR,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팀 쿡이 맥이 개인 컴퓨터를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기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업계에서는 이 비전 프로가 MR, XR 헤드셋 시장 확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AI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만한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MR 디바이스의 공간 컴퓨팅 비전, 혁신, 디자인 혁신 등을 선보인 것은 맞는데 사실 이 460만 원이나 주고 사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AI 기반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높은 가격 46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상쇄하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애플이라고 해도 이 460만 원의 값어치는 없지 않을까라는 평가고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AI가 접목된다고 하면은 그 46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AI에 대한 붐은 단순히 컴퓨팅에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애플의 가상 컴퓨팅, 공간 컴퓨팅에서도 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AI에 대한 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미국 주식들을 서학개미들이 대량 차익 실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에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 일주일간
엔비디아 주식을 무려 4,600억 원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도 282억, 162억 원에 대해서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나 해외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들, 서학개미들과는 애널리스트들과는 평가가 현재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게 뭐예요? AI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다. AI가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AI 규제로 인해서 AI가 활동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면은 이 주가에 대한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실제로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AI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최근에 중국에 방문을 했었죠. 근데 그 중국에 방문했던 머스크가 최근 중국 수뇌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이해한 바로는 중국이 곧 AI 규제를 시작한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정확하게 우리는 AI를 규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뉘앙스가 중국이 곧 AI를 규제할 것처럼 말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트위터에 적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AI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규제하겠다?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발표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안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현재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거를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중국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생성형 AI가 사회주의적 가치를 구현해야 되며 국가 권력, 사회주의 체제를 번복하거나 민족 단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합니다. 즉 미국처럼 전 대통령이라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경찰한테 끌려가는 그러한 AI 이미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은 AI 서비스 출시 전에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들은 실명으로만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규제하는 것과 미국과 유럽이 규제하는 것은 그 규제에 대한 정도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유럽과 미국은 어떠한 규제를 할까요? 일단 생성형 AI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뭐 구글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기술 기업들이 AI 규제가 필요하다고 먼저 나서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자신을 올가맬 규제를 먼저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AI 규제 요구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글이든 오픈 AI든 시장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이미 그 빅데이터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큰 영향은 없고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AI 알고리즘을 정부가 사전에 승인하는 것은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제2의 오픈 AI가 등장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판단이고 앞으로 그 규제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규제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당장 무거운 규제는 인공지능 발전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가 말하는 거는 향후 10년 안에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가 나타날 수 있고 그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전 세계 기관들이 적응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매우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즉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맞지만 경고와는 다르게 당장 AI 분야에 무거운 규제를 하거나 혁신을 늦추는 것은 실수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규제를 하되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갈 길대로 가되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말로 현재 시장을 해석하고 있고요. 적당한 규제와 핵 문제를 감시하는 국제 원자력 기구처럼 AI도 이 문제를 심각한 위험으로 여기고 핵을 감시하는 것처럼 AI를 감시하는 이런 원자력 기구처럼 같은 집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이런 주요국들이 AI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규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내놓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미국과 유럽은 입장이 또 달라요. 이 두 개의 집단을 같은 방향성으로 간다고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빅테크 기업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나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빅테크 기업들이 없죠. 이유는 규제의 리더십을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AI 관련된 규제, 법안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유럽이죠. 미국 정부는 섣부른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무작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육성을 해가면서 적정선에서 규제를 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중국은 어때요? 기술 굴기의 성과로 반도체에서 AI로 확장을 하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만의 성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따르면은 미국 대비해서 AI 기술 격차가 중국은 0.8년, 1년도 채 되지 않고요. 유럽은 1년, 한국은 1.3년 순으로 2016년도에 2년이 좀 넘는 기간에 미중 격차가 0.8년으로 대폭 감소합니다. 즉 중국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규제가 세게 들어가서 미국의 AI 기업들의 성장이 더뎌진다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대폭적으로 시장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는 말도 안 되게 빨리 커지죠. 지난해 52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당장 8년, 9년 안에 1,700조, 2,500억 원으로 30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AI 시장 성장을 위해서 이미 17억 달러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전기차 시장만큼이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AI 말고 거의 없긴 합니다. 사실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장해 있는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지만 AI라는 산업이 원래 없던 산업이 추가적으로 생긴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캐파를 잡기 위한 AI 시장의 선두를 잡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안에 수혜받은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대한 분야를 본다고 했을 때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산업을 보면은 그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산업이 그 안에 있는 산업들이 같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음극재 아니면은 뭐 분리막 아니면은 완성차 업체 아니면 2차 전지 모든 기업들이 다 좋지만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고성장을 하는 산업이 있고 저성장을 하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들은 최소한 수개월에서 수년간 높은 상승률을 보여줘 왔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막 미국에서 1조 클럽에 가입한 엔비디아가 튀어나왔고요. 그 안에서 반도체를 필두로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강세가 5월 한 달로 끝날 게 아니라 6월, 7월, 8월까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결국에는 AI 편향으로 인한 잠재적 차별을 줄이고 공동 영역의 AI 도입을 현재 미국이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AI 산업을 밀어주고 있고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고성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죠. 왜냐?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AI 산업의 필수적인 GPU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AI 산업도 같이 보면서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30년도에 산업기술 변화를 이끌 요인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AI다라는 기업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남북 경제 협력, 뭐 북한에 있는 원자재들이나 이런 내장에 있는 물품들 혹은 3D 프린팅과 제조혁명, 가상, 증강현실 뭐 등등등에서 쭉쭉쭉 나오는데 이미 커져 있는 산업들 말고 산업 기술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을 꼽았을 때 AI가 가장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경제, 산업, 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주요 요인으로 AI를 선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이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뭔지 이미 알고 있고요. 기업들은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연구 개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 기반의 융합이 연구 개발의 주요 이슈로 될 것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AI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현재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산업 성장, 이 AI라는 산업들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보는 산업과 종목이 나오는 것처럼 AI 성장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반도체일 확률이 상당히 많고요. 즉 AI 반도체가 앞으로 AI 기업들이 사실 AI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 규모가 클까요?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걸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 AI에다가 물품을 납품하는 이 AI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제가 여러분들께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그 종목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스템입니다. 얘는 웨이퍼 불량을 예방하고 수율을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장 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하는 산업이죠. 그러한 성장 산업은 오염과 습도를 제어를 해서 수율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SK온이 LG 엔솔과 삼성 SDI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낮게까지 나왔던 이유가 수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었죠. 즉 앞으로 2차 전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성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수율을 높이는 기술력을 저스템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기술력을 앞세워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사업 등도 함께 진출을 해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디스플레이 이번에 MR 헤드셋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죠. 태양광, 미래 에너지 항상 주목을 받습니다. 2차전지 말할 것도 없죠. 즉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미래반도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이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메모리 사후관리 서비스 대행 계획을 맞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AI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래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해당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 다운로드입니다. 설치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무료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는 전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보시면은 여러 가지에 대한 컨텐츠가 있는데 가장 좌측 위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영구 소장이 가능한 이 PDF 파일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희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되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 그 이슈가 뭐가 있는지 뉴스 올려드리고요. 그에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정리해서 업로드 드립니다. 즉, 장 시작 전에 해당 뉴스만 보더라도 오늘 이러한 뉴스가 있고 이러한 관련주가 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급등주들 왜 나왔는지 그 급등주에 대해서 분석 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내용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